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문화센터에서 같이 활동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고 이런 나눔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랑 좀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었죠. 우리가 앞으로 한 4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섹션을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이번에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장 속 성문화라고 하는 거. 그 주제 영역 안에서 또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눴죠. 저 그리고 우리 안토쌤 그리고 이제 아름쌤 이렇게 네. 각자 구분해가지고 그쵸.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했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댓글로 또 안내를 해주시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우리 오늘 맡았던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청소년 성경음 실태 발표와 이제 토론을 이제 맡은 문화쌤입니다. 김문화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문화쌤. 네, 저는 문화쌤입니다. 우리 네. 저는 현장에서의 지금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안토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것에 또 관심이 있고 어떤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나누게 될 아름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나? 뭐 그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했는데 뭐 일단 해보고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해보고 아니 뭐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저는 생각에 저희가 성교육을 하는 이제 강사로서의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그렇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이제 청소년 성경험 실태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고 토론할 거리들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성 관련 자료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특히나 뭐 청소년들 스킨십 어느 정도까지 하고 뭐 음란물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한 5년 전만 해도 뭐 연구 윤리나 이런 게 크게 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조사가 막 이루어져서 데이터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좀 자료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성 관련 기업이나 어떤 전체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관계에 대한 부분과 이성교제 또 연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략하게 자위행위에 대한 부분 이렇게 3가지 정도밖에 조사를 못했었는데 간략하게 그 내용들 또 안내를 해드리고 또다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VE 그러니까 EVE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사한 청소년 이제 성 관련 설문조사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2019년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 EVE라는 회사가 정확하게 명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EV인지 EV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뭐 콘돔 그 다음에 뭐 여성 청결제, 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뭐 여성 관련 인권 운동이나 뭐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 운동도 같이 하는 단체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10대 인턴, 그러니까 10대가 활동하는 어떠한 내용도 있고 그들이 하는 조사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청소년 성문 조사입니다. 여기 일단 응답 인원이 한 1,300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성별이 여성이 48%, 남성이 45%예요. 이 중에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몇 프로, 인터섹슈얼 몇 프로 이렇게 좀 성별도 다양하게 좀 구별이 되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반반 정도 남성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로 보시면 되고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거, 뭐 이성애, 동성애, 뭐 양성애 이런 것들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라는 게 한 75%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령은 17세에서 19세가 80% 가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 관련 경험을 조사했는 거죠. 이렇게 조사했을 때
성관계 경험 유무를 물어봤습니다. 있다가 그러니까 성관계를 해봤다. 이게 이제 54.7%로 나왔고 없다가 이제 45.3%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성관계를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서로 원해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거죠. 물론 원하지 않아서 강요에 못 이겨서 뭐 이런 내용도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서로가 자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가 한 80%, 74.5%니까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이후의 만족감 정도도 확인한 부분이 있었는데 10점 만점 중에 한 7.23%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남녀 고등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성관계 경험이 있고 그 중에 성관계를 한 사람은 한 80%가 서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했고 만족감도 7점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청소년들이 성관련 경험 정도가 아주 뭐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반반 정도니까. 성인과 다르지 않네요, 그죠? 성인도 그럴 수 있겠죠. 네. 7.2 아니면 7.3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거 비율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 아. 하고 안 하고 싶은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자기 이제 결정권이 작용이 거기서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결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원해서 이거를 조사했을 당시에 제가 느껴졌던 거는 생각보다 많은데? 라는 거였어요. 그렇네요.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 결과를 보고 좀 놀랐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로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를 한 기관의 이제 설문에 대답한 청소년들의 특성이 조금 이제 다르지 않나? 전체적인 뭐 청소년들과 동일시할 만큼 그 대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네. 그럼 선생님이 경험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저도 여기 이 설문에 응답한 친구들이 그래도 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자발적으로 이걸 찾아서 올 수 있는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막상 현장에 나가면 그 격차도 크고 오히려 관심이 많거나 이런 친구들보다는 잘 모르거나 알고 싶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게 아마 이런 그 사이트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관련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 정도가 이미 있는 아이들이 좀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조금 더 조사해봤어요. 조금 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의 좀 지표를 확인할 수 없을까 해서 조사해본 결과 이제 2020년에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라는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이게 질병관리본부 여기에서 매년 하는 이제 지표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봤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5만 4천 명을 대상 5만 4천 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 이제 성관계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본 결과 청소년들 중에 약 4.6%가 전체 청소년들 중에 한 4.6%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5명인 거죠. 아까 앞선 자료에서는 이제 100명 중에 50명이었다고 하면 차이가 많네요. 네, 좀 차이가 많은데 일단은 이 자료는 중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까 자료는 고등학생만 있었고 네네네.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별로 그러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중학생이 한 1.8%, 고등학생이 7.3% 정도 돼요. 확실히 고등학생이 좀 많다. 근데 그래도 50%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네. 이거 성별을 통해서 구별해보면 남자의 경우에서는 한 전체 중에 5.8%, 남자들 중에는 10명 중에 한 6명 가까이가 성관계 경험이 있고 여성 중에서는 한 3.3%, 그러니까 3명 정도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약 한 2배 정도 좀 차이가 난다, 남녀의 차이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별을 해보면 아까 전에 또 많은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2020년도 조사에 발표된 자료인데 이게 이제 18년도, 19년도와는 또 자료가 좀 차이가 나요. 그 수치의 차이가. 18년도, 19년도는 전체 성관계 경험 정도가 5.7%와 5.9%로 구별이 돼요. 2020년도는 4.6%인데 반해서 그러니까 한 1.3% 정도가 더 많은 거죠. 이거는 뭐 중고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많이 큰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2020년도에는 9.2%였었고 2018년도, 19년도에는 11.6%예요. 그러니까 약 2%에서 3% 정도가 훨씬 더 전년도 또 그 전년도가 더 높았던 거죠. 왜 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네, 다 아시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괴롭받고 있는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만남의 제약들이 많고, 장소에 가는 활동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근데 학교를 안 가고 네. 그러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사회활동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만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성은 어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미리 약속을 하고 이루어진다는 경우보다는 어떤 놀이 문화 안에서든 아니면 그들과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즐기는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들이 조금 없어지면서 이제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것들도 조금 줄어든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어쨌든 20년도가 조금 더 낮았다. 근데 어쨌든 18년도, 19년도가 조금 더 높은 형태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 지표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처음에는 절반 정도가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자료에서는 10%가 채 안 되죠. 전체 중에서는 7명? 네. 8명? 전체 중에서는 6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이 한 7, 8명 정도가 되는 거고 중학생은 거의 없죠. 2명 정도.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100명 중에 3명 좀 특이한 형태로 보여진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교육하면서 성관계 경험이 있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경우에 그 어떤 그 대상의 특성이 좀 포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지금 뭐 이미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뭐 일을 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성행동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발견할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는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남고를 통틀어서 물어봐도 한 반에 전교를 따져도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실제로. 네. 근데 물론 우리 성관계에 대해서만 이런데 다른 부분으로 또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많지는 않다. 10명 정도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역은 그 연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얼마만큼 연애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던 조사입니다. 이거 뭐 스쿨잼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EBS 교육방송 뉴스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해봐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5명 중에 1명 정도는 연애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죠. 네. 20%죠. 20%. 네. 네.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이 연애 경험이 있다. 언제 처음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가? 초등학생 때가 35%, 중학생 때가 10%, 고등학생 때가 6%입니다. 고등학생 전에 한 45% 가까이가 연애 경험을 한다고 보는 거죠. 초등학생, 중학생 때쯤. 그리고 지금까지 교제한 사람의 수, 고등학생은 2.5명, 중학생은 2.2명, 초등학교 고학년은 1명이에요. 고학년으로 이렇게 지칭있는 걸 보면 저학년이나 1, 2, 3, 4학년에는 잘 없었던 것 같고 초등 고학년 때 1명, 요때 5, 6학년 때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학교에는 성관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성관계 이전에 어떤 성행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가 고등학생이 돼서 몇 명 정도는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스킨십이나 이전의 성행동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자료가 없는 이상 섣불리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한 게 이제 자위행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뭐 신체적인 애무나 다른 스킨십이나 성행동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이들의 성적 관심이나 어떤 의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위행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청소년들한테 너 자위행위 하니? 라는 질문 자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사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런 성적인 사적인 이야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또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존중에 대한 이게 좀 신뢰니까 그런 그래서 건데, 우리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나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통계 자료로 추정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텐가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사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텐가는 원래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그 일본에서 자위 용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남성 여성 자위 기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 이 텐가라는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에요. 거의 뭐 성관련 기구로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나라별로 자위행위에 대한 시작 시기나 경험 정도나 이게 또 개인의 성장에, 그러니까 개인의 성생활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놓은 자료도 많은데 여기에서 성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최초에 자위행위를 경험한 나이가 언제냐? 그랬을 때 이제 한국 이제 남성과 여성은 17.4세로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개인의 성적 행동의 시작이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자료와 좀 정리를 해보면 고등학생이 100명 중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 한 9명, 여학생 합치면은 한 6명 정도가 성관계 경험이 있고 자위행위도 고등학생 때쯤에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관심, 성적인 욕구와 충동 이런 것들은 고등학생 때쯤에 형성된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의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상호간의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자위행위와 성관계라는 이 성적 행동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개입이 있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어디쯤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대략적으로 이럴 거라고 생각했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학부모님들이나 성 관련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학부모 교육을 나갔을 때 이제 다 많이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가 조사를 어디서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첫 성관계 경험, 성경험을 한 친구들에서 언제 몇 살 때 처음 성관계를 했냐고 물었을 때 이게 연령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교육할 때 13.2세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12.8세 정도로 내려왔단 말이죠. 이거는 만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거나 네. 이제 중2 정도 시기에 훨씬 이제 첫 성관계 경험이 있다 그때.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어떤 뭐 1388이나 이런 데서 성에 관련된 고민 전화를 받거나 했었을 때도 그때의 호기심으로 이제 그 방학 중에 뭐 이제 집에서라든지 뭐 이런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많았었는데 조사 결과에서 이제 고등학생 때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괴리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보신다면 저는 예전에는 되게 빠르게 중학교 1, 2학년 때 첫 그 성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조사를 했는 거를 보니까 고등학생이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안심을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학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는 또 그때 돼서 어떻게 한번 또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면 이런 것 같은데 13.6세는 최초의 경험한 시기니까. 네. 근데 여기도 중학생이 1점 몇 %씩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중학생 때 경험했으니까 나이는 그때쯤 될 것 같고 맞아요. 고등학생이 성관계 경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13.6세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험한 사람에 있어서는 점점 최초의 경험이 더 빨라진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어쨌든 결과로는 부모님들이 꽤 본인의 생각과 느껴지는 차이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할 것이다. 네. 맞아요.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내 아이는 아닐 것이다. 아.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은 내 아이와는 다른. 그러니까 좀 그렇게 느끼시죠. 100명 중에 6명이 내 아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대 가는 학생들도 100명 중에 극소수인데 그거는 극소수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고 것처럼. 이게 네. 문제 행동은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죠. 방금 문제 행동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문제 행동이 아닌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그거를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음 실태를 어느 정도 연령대별로 좀 비교를 해봤고 협소하지만 좀 그것도 이렇게 연애와 자위행위, 성관계로 간략하게 구분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인이나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성경험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경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건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며 또 어떤 방향을 좀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청소년들 성경험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 수준일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경험도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감이 조금 있고 또 점차 최초의 경험하는 시기도 좀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 성경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봤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자세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청소년 성경험 적절한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두둔. 네. 누가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사실 이 질문은 저한테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성경험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이 수준의 차이가 어느 그 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서로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스킨십이라면 사실 뭐 다 허용이 그러니까 뭐 타인에 대한 장소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에티켓이 이루어졌을 때는 뭐 다 안 되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떨 때는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성교육을 초반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오는 성장 과정 안에서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 현장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황 안에서 과연 내가 자기가 하는 어떤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왜 하는지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 행동을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한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아이 스스로가 그것을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또 서로가 원하고 합의가 된 상황 안에서는 뭐 성관계까지도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뭐 단순히 호기심이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나 이런 여러 이제 형태로 그런 성행동이 나타난다면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어렵고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발적이고 네.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수준 따위는 필요 없다. 아유, 수준 따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갖추어졌을 때 그 자발적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들을 따라서 오는 것이지 그 어떠한 그런 뭐 지식이나 아니면은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게 또 따라오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기만 하면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는 거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해도 될 것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가? 그럼 상대는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가? 우리는 진짜 마음이 이 행동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가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겠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나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판단해 봤을 때 어떤 결과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이다는 판단이 서면 괜찮다.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죠, 거기에. 뭐야? 타인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나 피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어야 하겠죠. 그렇죠. 네, 나로 인해서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생각도 이제 해야 되겠죠.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이게 피해 없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성관계까지도 괜찮다라는 입장이다,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청소년 중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이 몇 명이 될까라는 것도 또 저의 또 그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만큼의 여건이 되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도 적절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것들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가 현실적으로 갖춰질 수 없으니까 청소년들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네. 그러면 안 된다도 아닙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조건과 기준은 분명히 있고 그게 충족이 되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게 다승되기는 이른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질문에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모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결국 적절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성경험의 적절한 수준이 어디까지냐 하면 결국 성경험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커트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보통 뭐 성관계에서 자르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적절한 수준을 뭐 성관계 정도는 좀 청소년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미 성관계를 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100분의 뭐 한 6명 정도는 뭔가 적절하지 않은 걸 하고 있는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저도 방금 생각이 나는 게 이 적절한 수준을 정해놓는 것 자체가 이미 청소년들을 우리 성인들에게는 너는 연인과 어떻게 적절한 수준까지 스킨십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걸 질문 자체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놓고 이거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구분시켜버리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어려웠나 봅니다. 네. 그러면 뭐 지향해야 될 선. 지향. 네. 지향해야 될 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원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마다 다양한 거 다 알고 있고 청소년들도 어떤 각 사례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항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청소년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청소년이라고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제약이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조차 표현하는 것조차 제한이 많은 시대잖아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성에 대해서는 더한 것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교육의 경험이 많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개인마다 너무나 다양한 어떤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 이거는 한 번쯤은 그냥 고민하시라는 열린 주제로 그냥 던져 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 이거는 피하자.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까지 절대 잡읍시다. 안 된다. 일단 청소년으로 가면 사실 성숙이 덜 된, 신체적으로 발달이 덜 된 네.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어른보다. 그래서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는, 예를 네. 들어서 뭔가 성관계나 이런 것들도 이 친구들이 뭐 정신적으로나 뭐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실수나 아니면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어른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상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는 수준만 아니라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책임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적절하지 않을까. 네. 얼추 유사한 것 같은데 저도 이 토론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과연 성교육자가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네. 이걸 어느 쪽에서 보든 불편한 주제일 것 같아요. 저희를 옹호하는 입장이나 또는 반대하는 입장이나 뭐든 다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소신껏 얘기를 하면 성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일단 두 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신체 발달.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성기나 신체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관계라는 부분은 2차 성장이 충분히 완숙되고 난 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생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질이나 뭐 이런 형태나 크기도 기능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의 음경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반응을 일으켜서 정상적으로 서로가 만족하고 외상을 입히지 않는 형태라고 하면 무조건 2차 성장 이후 그러면 적어도 연령대가 확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해요. 2차 성장의 시작은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완숙 정도는 적어도 고등학교 2, 3학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이가 또 너무 크니까 엄밀한 기준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20대 후반일 것 같아요. 아니 20대 후반이 아니라 10대의 후반을 넘어서서 20대는 지나야 그 나이로 보편을 딱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책임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30대가 돼도 책임을 못 져요. 내가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물론 피임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이런 나이에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출산했지만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그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내가 조금 열악하기도 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내가 만족스럽다고 하면 나는 그거는 충분히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으로 치면은 사실은 사회적 책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하게 선생님 말대로 이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사회적 책임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신체적 발달 측면의 기능이나 구조가 갖추어졌을 때 한 후기 청소년 그러니까 뭐 18세, 19세 또는 20대가 넘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도 기본적인 전제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위생, 안전, 피임 그리고 서로 간의 합의, 동의 뭐 그다음에 뭐 연애의 시작이나 이별 이런 다양한 부분을 내가 충분히 판단하고 만족스러운 결정을 할 수 있을 어떤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었을 때 그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적정한 수준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체적으로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좀 완숙되고 난 뒤에 하는 게 서로에게 건강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제 조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적 책임이랑 자기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두서없이 시작을 했고 재미로 시작했고 그에 비해 너무 헤비한 이제 토론 주제를 던져서 좀 당황스러웠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름 의미 있는 내용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의견을 더 주시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이나 악플은 좀 상대해 주시고 외모에 대한 평가와 비하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회차 1섹션 마치고 다음 2섹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